안녕하세요, 레드액션맨 임상훈입니다. 이번 리뷰는 본의 아니게 스포일러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스포일러를 의도하진 않았지만 스포가 되게 쉬운 영화거든요. 그러므로 감상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You ever see 127 hours? Spoiler alert. 모두들 아시겠지만 요즘은 슈퍼히어로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당연히 마블이 선두주자고 DC는... Save Martha! Why did you say that name? It's his mother's name! You go with the plan. Maybe we'll just go and do our own franchise. Yeah. Oh, you want Civil War? Is that what you want? Yes, it's Civil War. Deal. We'll make way more money on our franchise. Go ahead. I bet you don't even get halfway through phase 1 on your franchise, DC Comics. 뭐 계속 헛발질만 해왔죠. 그래도 원더우먼은 잘 만들었다 싶었는데 저스티스 리그가 또 What is that? Dale, why are the visual effects not done? It's a metal arm. It's not like we're trying to remove a mustache. 아주 골프장 스페셜하구만 이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고편을 보고서 저는 아쿠아맨을 기대했습니다. 솔직히 걱정도 했는데 다행히도 DC를 소생시켰네요. 비록 스토리가 그리 특별하진 않지만 무난한 구성으로 흥미롭게 전개됩니다. 스토리를 크게 기대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원더우먼을 제외한 이전 DC 유니버스 영화들처럼 허술하진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뻔하지만 재밌는 영화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저스티스 리그를 보지 않고도 이해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저스티스 리그를 안 보신 분들은 굳이 그걸 찾아보지 않아도 됩니다. 저도 안 봤거든요. 영화는 사라진 전설의 도시인 아틀란티스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요. 마치 아스가르드인들이 바다에 와칸다를 세우고 원령공주 같은 가치관으로 인간들이 모이고 있어. 놈들이 불을 지르면 여기까지 번질 거야. 하지만 함께 살아갈 수는 있어. 어떻게 살겠다는 거지? 스타워즈처럼 싸운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 속에서 이 영화는 물로 하는 상상력의 끝판왕을 보여줍니다. 비주얼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힘의 세계를 마치 우주처럼 묘사한 것 같네요. 감탄이 저절로 나올 정도입니다. 특히 문어가 드럼을 치는 모습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주인공을 다루는 방식도 군더더기 없이 관객의 이해를 돕기에 좋았습니다. 어린 시절과 현재를 종종 교차 편집하며 보여주는데 캐릭터를 지루하지 않게 설명하는데 아주 적절한 방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히어로 영화에서 영웅의 기원은 당연히도 매우 중요합니다. 주인공의 동기와 성장 과정을 관객들에게 알려주기 때문이죠. 하지만 관객들은 그 부분에서 피로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걸 인지한 듯이 아쿠아맨의 제작진은 그 기원의 핵심을 명확하게 짚고 빠르고 적절한 호흡으로 깔끔하게 보여줍니다. 따라서 영웅의 기원을 보면서도 전혀 부족하거나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제임스 완의 연출도 그게 매우 잘 어울렸습니다. This is me. This is my ID. 임수원입니다. 그의 이전 영화들을 전혀 본 적이 없지만 공포 장르에서의 거장임을 알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공포를 잘 만드는 사람이 밝은 영화는 잘 못 만든다고 생각해서 걱정했으나 정말 오랜만에 그 걱정을 깨부순 영화가 나왔습니다. 밝은 톤을 유지하면서 공포 분야의 묘사도 훌륭하게 해냅니다. 극중 아쿠아맨이 괴물들의 구역에 가서 벌이는 일들은 공포영화 기법으로 연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작품에서 위화감이 전혀 없죠. 공포가 블록버스터 오락영화의 톤에 자연스럽게 스며든 좋은 예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역시 이 영화도 단점이 있습니다. 씨발 새끼 봐. 방심하고 있는데 쳐? 먼저 가장 눈에 띄는 건 비슷한 위기 형식의 반복입니다. 영화의 핵심 사건에 대한 주인공 일행들의 대화가 길어진다 싶으면 갑자기 악당들이 폭발을 일으키며 나타나 주인공을 위협하는데 한두 번은 관객을 놀리킬 수 있으나 매번 비슷한 패턴으로 전개되면 피로감이 생길 수밖에 없죠. 꼭 주인공에게 위기를 매번 그런 식으로 줘야 했는지가 의문입니다. 확실해요? 일부 설정에서의 모호함도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일단 이 영화는 아틀란티스인들이 심해와 육지를 오가며 싸우는 이야기죠. 그런데 누구는 육지에서 숨을 쉴 수 있고 나머지는 숨을 쉴 수 없습니다. 주인공인 아쿠아맨과 메인 빌런인 옴을 비롯한 주요 인물들은 육지에서도 맨 얼굴로도 아무렇지도 않게 숨을 쉬는데 왜 저 겐지 차림의 라인하르트 필살기 쓰는 병사들은 헬멧만 벗기면 숨을 못 쉬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영화가 제대로 묘사를 안 했으니까요. Don't let this imposter fool you! He's been trained by Zurg himself to mimic my every move. Will somebody please explain what's going on?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악당, 즉 빌런에 있습니다. 영화는 두 명의 악당이 등장하는데 메인 빌런인 옴과 서브 빌런인 블랙만타입니다. 이 중 블랙만타는 해적 가문 출신이며 해적질을 하다가 아쿠아맨과 싸우게 되고 그 와중에 함께 있던 아버지가 사고를 당하는데 아쿠아맨이 아버지를 구해주지 않자 복수를 한답시고 아쿠아맨을 필사적으로 쫓기 시작하죠. 전체적으로 블랙만타를 묘사하는 톤을 보면 블랙팬서의 킬몬거처럼 사연이 있는 흑인 악당으로 그려내 관객들의 동정심을 유발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을까 하지만 얘는 근본적으로 킬몬거와는 다른 인물입니다. 블랙팬서의 적인 킬몬거는 그와 같은 와칸다 왕족 출신이고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살해된 이후로 와칸다를 증오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원래는 착하게 자랄 수도 있었던 인물이죠. 뿐만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세상을 구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고 그 의지와 증오심을 뒷받침하는 논리가 확고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관객들은 그가 엇나가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낄 수 있었고 그의 생각에 일정 부분 공감하며 나름대로 멋진 악당으로 여길 수 있었죠. 그런데 블랙만타는 애초부터 나쁜 놈이었습니다. 얘가 착한 놈이 되었을 수도 있다는 요소를 전혀 깔아두지 않았죠. 그런 상황에서 아버지를 구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쿠아맨에게 도끼를 품는다는 것은 이 녀석을 더 찌질하게 만들 뿐입니다. 애초부터 적이었는데 더 어긋난다고 해서 얘를 안타깝게 여긴 관객들이 과연 얼마나 될지 의문입니다. 이래서 히어로 영화에선 악당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듯 다소 아쉬운 점도 있지만 크게 빈곤하지는 않았던 스토리와 화려한 특수효과가 볼만했던 작품입니다. 확실히 보는 맛은 있는 영화이며 원더우먼과 더불어서 DC를 다시 한번 소생시킨 멋진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다크나이트까지는 바라지도 않으니 제발 앞으로의 모든 DC 영화가 이 두 작품들 정도만으로도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롱맨을 하다가 다 죽어가던 찰나에 이 캔으로 회복한 것 같네요. 이상 레디액션맨이었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누르고 광고 30초 이상 봐주시는 것 잊지 마세요. 잊지 말고 기억해줘.